이제 주요 정당의 선대위들이 공식 출범을 했기 때문에 새롭게 나오는 여론조사도 꽤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론조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자 대결에서 윤석열 45.3, 이재명 37.1, 심상정, 안철수, 김동연 뭐 다 오차범위 냅니다만 일단 수치는 이렇습니다. 추세도 뭐 비슷비슷하게 갔는데 일단 이동현 의원님. 네네. 오차범위 밖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기고 있단 말이죠. 일단 이 부분은 선대위로 일단 좀 여러 진통과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많이 바뀐 겁니까? 어떻게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울산 회동이 뭐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지지율을 보면은 11월 5일 날 윤석열 후보가 선출된 직후에 그 컨벤션 효과를 얻었을 당시하고 지금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윤석열, 김종인, 그다음에 이준석 그 세 명의 삼각편대는 굉장히 강팀이에요. 예. 윤석열은 그 자체로 그 정권 교체, 지금 정권을 유지하자는 의견보다는 정권을 교체하자는 여론이 더 높지 않습니까? 그 정권 교체 자체를 상징하고 이준석 대표는 지금 이제 세대 간의 대결도 돼서 2030에 대한 그 굉장히 공력을 모든 후보들이 다 기울이는데 이준석 대표하고 같이 다니면 굳이 구구절절하게 청년 대책 그 발표할 필요도 없어요. 30대가 지금 저 제1야당의 대표인데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아까도 그 대학로에서 같이 걸어가는 모습 보면 그 자체로 이미 그 청년 그 대책은 뭐 상당 부분 커버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김종인 위원장도 뭐 호불호가 있긴 있지만 그 사실 이분도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호남 출신이고 중도지향적이고 그다음에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인 양극화, 경제민주화랑 그 맥을 같이 하죠. 이 부분을 상징하기 때문에 구구절절 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저런 그 지지율 구조는 당분간은 어느 정도 그 유지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이재명 후보 그리고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이 구도를 어떻게 타파할 수 있는지 여기에 이제 조금 그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제 어제 12월 6일과 7일 조사된 여론조사 방금 전에 만나봤는데 윤석열 후보가 일단 오차범위 밖에서 이재명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승훈 변호사님, 또 하나 여론조사 하나가 있는데 일단 극적으로 김종인 위원장이 합류를 했잖아요.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 합류가 윤석열 후보에게 도움이 되나? 도움이 된다가 그렇지 않다보다 높습니다. 과반을 좀 넘었더라고요. 저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후보자 혼자만 놓고 보면 굉장히 준비가 좀 부족하다, 좀 어설프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예. 김종인 위원장이 합류하면서 상당히 무게감이 느껴졌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 관련해서도 상대 후보가 싫어서 지지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윤석열 후보 개인에 대한 어떤 지지도가 견고하진 않거든요. 정권 교체 비율보다도 낮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좀 걱정해 봐야 될 것은 이준석 대표와 달고나를 먹고 대학로를 가고 커플티를 입고 이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인데, 길게 봤을 때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윤석열 후보가 궁금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후보가 국민들께 제시하는 비전이나 정책들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모습들은 지금 지지율의 반등에 도움은 주겠지만 앞으로는 후보자가 좀 주연이 되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 후보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같이 하면서 마치 부인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한다면 예. 다시 또 국민들이 고개를 갸우뚱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지지율 하나, 여론조사 하나 더 나갔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가 상대 후보가 싫어서라는 여론조사 한번 만나봤습니다. 예. 김종인 위원장 합류가 윤석열 후보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과반 여론조사도 만나봤는데 김 위원장 합류로 윤석열 후보를 돕게 된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 금 전 의원을 향해서는 여전히 공방이 있습니다. 지금 그 인선 중에서 그나마 좀 잘했다고 제가 평가하는 것은 이수정 교수 영입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금태섭 전 의원 영입한 것이고, 예. 금태섭 전 의원은 아마 이제 민주당에서 나름대로 꽤 큰 위협이 될 겁니다. 금태섭 의원이 저쪽으로 갔을 때 이쪽 진영에서 계속 비난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만약에 진정으로 사과했다면 금태섭 의원한테 정말 미안하게 됐다. 그리고 당신을 거기 가게 해서 너무 미안하게 됐다. 우리가 반성하고 사과할 테니까 거기 가는 일만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제가 민주당에서 낼 수 있는 최고의 그 멘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제도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금태섭 전 의원이 선대위 전략기획실장에 됐어요. 윤석열 선대위에. 근데 아직 입당 원서는 안 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영문입니까? 지난번에 그 서울시장 선거 때 오세훈 시장을 도와드리면서도 그때도 이제 입당 원서를 내지 않고 도왔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로 입당 원서 내지 않고 지금 이제 도와드리는 상황인데요. 제가 볼 때는 그 중도의 이미지를 본인이 가지고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나는 중도를 상징하는데, 그러니까 입당은 하지 않지만 내가 중도층을 많이 끌어오겠다. 그런 확장성이 나에게 있다. 이런 걸 좀 국민의힘에 또 국민들께 보여드리려고 하는 전략이 아닌지 일단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런데 김용민 의원도 금태섭 전 의원 가리켜서 철새 정치인 아니냐라고 했는데 어제 진전 교수가 이승훈 변호사님 민주당에 꽤 큰 위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아까 진전 교수 얘기는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반응은 사실 우리가 반성하고 사과할 테니 국민의힘만 가는 일만 없었으면 좋겠다. 뭐 이 멘트 정도였는데 일단 김용민 의원은 검찰당 합류 축하 철새 정치인이라고 비판을 했어요. 김용민 의원 뭐 개인의 의견이라고 생각되고요. 실제 민주당에서도 좀 더 포용성 있게 중도층을 끌어들여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기득권 정당이라고 하는 비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해질 필요가 있고 예. 그런 측면에서 금태섭 의원이 국민의힘의 어떤 선대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에 큰 위협이 있다. 다만 금태섭 의원이 국민의힘의 어떠한 당원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건 뭐냐면 금태섭 의원은 저는 국민의힘을 아직도 경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 자신이 가서 자신이 어떤 정치를 할 수 있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서 변화할 수 있는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다 같이 변해서 국민들께 좀 더 다가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조금 전 대학로 행보와 새로 나온 여론조사 하나씩 살펴봤습니다.